안녕하세요, 범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속보로 나온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목소리로 우리 선생님들께 내용을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28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확실히 극복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뜻을 이번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총 556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발표한 21년도 예산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봤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는지 또는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예산안 발표는 40분 동안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듣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바로 경제와 코로나19라는 범주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와 방역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연설이었는데요. 복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일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긴급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각 지역별로 실시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일자리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도 올해 더욱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는데요.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서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이 위기를 버티고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과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지원해서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에 충족하면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 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15만 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초연금 역시 대상자를 만 65세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불과 2달 전에 내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따져서 70%에게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연설문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초연금을 내년부터는 만 65세 모든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따져서 70%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외에도 정부와 교육부,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내지 않고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행이 되는데요.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비 이 모두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거 관련 정책입니다. 이번 예산안 연설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소유자 보호, 그리고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하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난 해소에 대한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이번에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방역과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복지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분명 반대의 목소리도 현재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복지 제도들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